네, 요즘 은퇴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은퇴하면 퇴직금 받아서 또는 노후 적금 받아서 무언가 좀 월세 나온 거라도 좀 하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건 많고, 그러나 또 막상 연금에 의존하자니 또 나름대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갖고 있었던 마음이 이것저것 안 되니까 혹시 내가 여기 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그동안 몸에 다 꿈속에나 있던 세계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은퇴하시는 분들 좀 뭔가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주의하라고 좀 강의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목은 나 이제 은퇴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그 베이붐 세대, 베이비 부모라고 하죠. 전쟁 이후 뭐 53년 또는 54년에서 62년, 63년 사이에 많이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 뭐 이제 베이비 부모 많이 나오죠. 보통 뭐 58년생 한 이 58년생 나이에 계신 분들부터 한 100만 인구죠. 그 나이 62년, 60년, 61년, 105만 뭐 한 나이대 한 같은 나이에 아마 한 60명씩 한 반에 뭐 12반에서 기본적으로 16반 되는 그러한 세대를 살았던 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좀 어려운 보릿고개 태어나셔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보지않게 열심히 또 일해왔던 세대들이죠. 그리고 자신보다는 자식들에게 더 애착을 가진 세대. 이제 60대가 되어서 은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또 은퇴도 좀 빨라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또 인건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에서 일단 다 내보내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계란 한 개에 5원 세대들이죠. 옛날에는 그 집세기, 지푸라기에 이렇게 계란 10개씩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전방 가서 또 생필품을 바꿔 먹거나 약과 바꿔 먹던 세대들이죠.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고생의 어떤 그 대가, 그리고 저축을 참 좋아했던 세대들이죠. 저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은 모았는데 막상 내가 뭔가를 살려고 하고 또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고 또 자녀분들 결혼하려고 하니까 뭔가 돈을 좀 뭐라도 전세방에 구워주려니까 뭐 2, 3억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은퇴하신 분들, 자녀분들 또 집을 뭔가 마련해 주려 하다 보니까 내 집을 팔아서 자녀분들 뭐 시골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전세 뭐 내주려고 하니 내가 살 집은 없고 하니까 또 한 발 물러서 도심을 떠나서 어딘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산, 강, 들 또는 논과 밭을 생각하게 되지요.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좀 가슴이 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 특히 은퇴 세대들 앞만 보고 왔기 때문에 또 뭐 어떤 고지식하게 살아왔고 또 뭐 뭔가 회사만 바꾸기만 해도 잘릴 것 같기 때문에 한우물 파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누구가 이제 뭐 퇴직금이라도 많이 있고 갖고 있으면 가족들도 좋아하지만 또 돈이 많이 없는 분들 가족들도 또 열심히 돈 버느라고 같이 이렇게 밥 한 끼도 같이 먹기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이 은퇴하신 분들 마음속에 버킷리스트 하나 있죠. 하나는 뭐 많이 있죠. 뭐 여행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버킷리스트 하나는 나도 어딘가 한번 농사 한번 짓고
그리고 아니면 나무 가꾸면서 아니면 좋은 공기 속에서 새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은퇴했다.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 거다. 살까? 이렇게 고민하죠. 그런데 저의 답은 혼자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기 전이죠. 2013년, 12년도 집값 별로 변동이 없다 보니까 내 집 팔아서 전원주택 하나 깔끔하게 땅 사서 지어가지고 2, 3억에 지어서 잘 살고 서울 도심에 사는 사람들 뭐 하려고 사냐. 그러다 보니 신경 안 쓰고 혼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아버님 제가 이게 집 하나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 전셋값이라도 좀 같이 좀 보태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나도 자수성가했는데 너도 좀 자수성가해서 해보지. 그래서 막상 밀어놓고 보니 가격을 이게 전셋값이나 아니면 집값을 알아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내 아들이 혼자 돈벌이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내가 팔았던 집값이 지금 얼마나 되지? 한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값을 한번 열어보고 깜짝 놀라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집은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집 말고도 애들 앞에서 사줄 게 많았었는데 왜 안 했을까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인구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해서 뭐 꼭지다 상한가다 많이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리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꼭지라고 해서 무조건 안 오르고 조정받는다 이거 아니죠. 오를 지역은 여전히 지금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거고 꼭지가 있어서 아무런 호재도 없고 더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 곳은 조정을 받거나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겠죠. 그러나 인구 절벽이 있던 지역들, 도심 밖에 있는 지역들은 오르는 시기에도 별로 오르지 않았고 인구 상승 요인 없는 곳들 오히려 걱정해야 될까 어떤 지자체 이런 부분들이 행정구역이 소멸되고 합병되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지방 분들은 지금 현재 과거에 한 군 단위 인구가 15만, 16만 하던 곳들이 가서 보면 겨우 4, 5만이 되거나 군과 군을 합병시켜가지고 선거를 같이 치르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지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교 줄어들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저절로 이렇게 상승기에도 살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도심 내 특히 동경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도시 재생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그동안 양질의 집이 없었던 것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외부로 신도시로 나갔던 인구 특히 젊은 층들이 다 도시에 다시 대도시에 다시 들어오면서 오히려 신도시들이 공실이 생기고 10집당 2집밖에 안 사는 그리고 또 공실화되거나 노인 인구만 사는 노령화된 도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외적 상황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부부 한 가족당 인구가 요즘 출생아 비율이 0.83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OECD 국가에서 거의 1위 정도에 해당한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겠는데 줄어들수록 이 인구는 결국은 아이 하나라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경제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앞으로 대도시 집중화는 더 심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 빌라, 단독주택 부지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 앞으로 아파트로 계속 바꿔지게 된다라면 결국은 도시에서의 이 대도시 내에서의 양질의 주택 공급, 특히 아파트의 공급이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위축될 곳이 어느 지역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오를 지역이 어딘지를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오를 지역이라면 오를 지역이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인구 증가 지역이라면 팔지 마시고 그냥 혼자서 또는 혼자 가시라는 거죠. 가족들은 반하고 의견이 없는데 혼자 좋다고 나는 나의 버킷리스트가 나는 전원주택 생활이라고 함부로 가시면 굉장히 후회하고 낙담하고 자녀들에게도 불리하게 만드는 미래를 다 어둡게 만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혼자 가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가족들과 합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는 거죠. 기존의 주택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해서 자녀 명의로 또 집을 하나 사놓고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좀 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인이 살던 집이 계속 오를 지역이고 도심 내 서울 같은 곳에 있다라 한다면 전세값이 높으니까 전세를 놓고 전세로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세를 놓으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높지요.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의 결혼 비용을 일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고자 하는 곳은 전세 가격이 낮다라는 거죠. 낮아도 매우 낮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말고 이런 때는 가족과 합의된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낮은 전세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에 있더니 전세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 주택들을 매입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2주택자가 되면은 뭐 종부세가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역시 가족 명의로 사거나 아니면 아직 직장 생활을 하나 세대 분리를 하는 아니면은 아직 직장 생활을 안 하지만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언젠가 나는 이 집, 서울에 있는 집은 안 팔고 이 아이가 크면 세대 분리를 해서 비과세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자녀 명의로라도 기존 주택, 헌주택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여기서 꼭 말씀드린 것은 보통 보면은 꿈이 있어요.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땅 100평, 120평 사가지고 거기에 20평, 30평짜리 집을 지어서 앞에는 조그만한 뭐 상치라도 좀 할 수 있는 텃밭 하나 만들고 주차장 2대 만들어서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갖고 가면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집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죠? 새로 지으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집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서 땅 고르고 또 짓고 하는데 머리가 더 빠지죠.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존 주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전세 살 것들이 정 없고 꼭 가서 살아야만 한다면 새로 짓지 마시고 기존 주택을 사서 좀 고쳐서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칠 때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나중에 어차피 4, 5년, 10년 가게 되면 또 집이 좀 낡아지고 그리고 또 살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살다 보면은 또 서서히 뭐 처음에 은퇴하신 분들이 꼭 4, 5년, 3, 4년은 이런 데 나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5, 6년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서서히 외롭고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에 잘 적응해서 농사 짓고 뭐 또 집 가꾸고 텃밭 가꾸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하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싫어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분들도 몸이 아프고 병원 다니고 싶고 그러면 서서히 도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보면 집을 이렇게 팔고 나가가지고 서울에 들어올 수 없고 몸은 아프고 그러신 분들이 병원 중심으로 해서 전세를 살거나 또는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원룸 투룸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1인 독신 가구가 이렇게 늘어난 걸 보면은
외부로 나갔다가 혼자 독신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프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고 병원 옆으로 지하철 옆으로 오려고 하는 특성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의사결정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실 분들은 꼭 자녀들을 위한 투자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요즘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경제활동기에 자식들을 부자 되게 하려면 본인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본인이 부자가 돼야 되고 본인이 은퇴한 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 본인이 부자가 되려면 자녀분들을 부자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지식하신 분들은 특히 이 베이비 부모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맨 땅에서 지금까지 내 땀 흘려서 자수성가했으니 자식들에게도 자수성가하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 이런 분들은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인데 지금은 환경이 용을 만드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자녀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좀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담보대출이든 아니면 신용대출 좀 받아서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서 자녀가 주거도 안정시키고 또 나름대로 자기 주택을 가지고 가격 상승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신다면 화폐 가치는 늘 하락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 가격이 내렸다가도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이 자녀분들의 나름대로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좀 많이 생각하는데 이 자녀분들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자녀분들이 꼭 해야 될 게 효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자녀분들의 효가 없이는 이 가정이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 직장까지 갔는데 특히 이 배운 사람들 이 학벌이 높을수록 이 자녀 부모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 성장하고 알고 있는데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건 없지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자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대만의 이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인건비 높은 시기에서는 직장 생활도 이제 오래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은퇴를 할 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젊어서 은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와 가족들이 좀 화합을 해서 사업이라도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고 또 집을 살 때는 남들이 이렇게 요즘 같은 은행 대출도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서로 합심해가지고 도와주고 또 전세값 오르면은 또 다시 또 돈을 갚고 또 갚을 때 그냥 갚나요? 또 동생들 있으면 동생도 또 같이 또 도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부자가 되는 기본은 효에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를 통해서 화목해지고 돈도 좀 단합도 하고 그래서 또 작은 거, 큰 거 사면서 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동안 하여간에 지금 현재 은퇴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키는 땀 흘린 거 이 후배들과 또 우리 자손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인생의 전체까지 후회하지 않고 낙담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